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내역, 지금까지는 사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해왔지만은 법무부와 재무부에서 이것을 내줄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막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새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내서, 지침 내용을 좀 내놨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의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오랫동안 이 세금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연방정부에서 계속 저지를 당했던 것이었죠.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세정책과 관련한 연방법 조정의 일환으로 트럼프의 지난 6년간 세금 보고서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분명히 비즈니스맨이었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금 낸 부분, 탈세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털면은 뭔가 큰 게 나올 거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기획을 했던 것이죠.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세금 보고서, 그러니까 텍스 리턴 한 것을 지금 이제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IRS에서도 그렇고 재무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중인 자료를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막아왔었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도 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그 자료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어디선가 자료를 구했다고 하면서 일종의 좀 반 자료 반 추정해가지고 750불밖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런 이제 폭로성 기사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억울한 수백만 달러 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라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이제 폭로성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민주당의 공격을 버텨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다가 뉴욕주에서 뉴욕주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검찰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본격화됐었죠.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범죄했다라는 혐의는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의 CFO로 있었던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기소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지금 끝까지 계속 이미 그러니까 검찰이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서 수사를 진행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뭐 잡아낸 게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이 세금 보고서 내놔라, 자료 내놔라, 이제 이렇게 좀 들고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이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에서는 이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가리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 연방 정부들도 말이 좀 바뀌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연방 정부를 정치적인 무기화하는 작업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 노력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이런 데다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법무부의 법무고문실 법무차관 대행으로 있는 던 존슨이요, 메모에다가 이런 지시사항을 하달을 했습니다. 의회 세무위원회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세금을 관리하는 여러 의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회에 있는 세무와 관련된 위원회들 중에서 한 곳이 제6103조 F-1에 따라서 세금 정보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해 표면적으로 유효한 사유를 발동할 경우 행정부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당 요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원 세입위원장은 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요구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다. 제6103조 F-1에 따라서 재무부는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명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지난 6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위원회에다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었냐 하면은 이 닐 위원장, 리처드 닐 세입위원장이 이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은 이 자료를 밖에다가 폭로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폭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가 정말 정확한 건지 아닌지 확인을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에서 자기네들이 특종, 워싱턴 포스트죠. 워싱턴 포스트, 자기들이 특종 잡았다고 그러면서 크게 폭로를 해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세입위원장한테, 하원 위원장한테 이걸 줘버리게 되면, 그럼 뭐 대놓고, 원래 이제 정치인들은 특히 이제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항상 매일 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슬쩍 기자들한테 흘려주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흘려주지 않아도 출입하는 기자들이 어떻게든 요령껏 알아서 사진을 찍어내는 아주 취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원위원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그것은 곧 언론으로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뭐 외부에다가 노출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린 것이겠죠. 뭐 지금의 법무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신여가 돼서, 정권의 한여가 돼서 움직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리처드 닐 위원장은 내가 수년간 주장해온 바와 같이 위원회의 사례는 매우 강력하며 법은 우리 편이다. 아주 이제 아예 그냥 법무부 우리 편이다 라고 대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법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말을 하는군요. 나는 법무부가 동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무비리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후부터 각종 민주당원들은 국민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왔다. 맨하튼 지방검사인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검사가 지난 2월에 대법원이 개입하기를 거부하면서 이 자료들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법원에서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법체계에서 국민은 모든 사람의 증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공화국의 초기부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국민들 앞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입장 표명 때문에 결국은 이 뉴욕주의 이 지방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무감사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 달려서 그것이 또 외부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조건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벤스 검사가 한참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다. 이걸 계속하는 것이다. 본인과 동료들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러시아와 결탁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1차, 2차 사기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러시아 훅스라고 얘기하죠. 훅스. 완전히 사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친 거죠. 러시아 1번 장난, 2번 장난. 그래서 로버트 뮬러 특검이 2년간 조사를 했는데 결국 밝혀낸 건 아무것도 없다. 유착의 증거 찾지 못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털어서, 누구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떻게든 털어가지고 코를 꿰려고 했으나 그 시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된 시도들이 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하고 나서 전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또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나 검사들이 조사하는 것과 정치인들이 조사하는 것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법조인들이 조사를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법에 입각해서 문제들을 이제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의 판단을 이 법의 기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본인이 어떤 주장하는 바가 논지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거리를 사실 찾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회계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최고의 회계사가 만들어줬는데 이 회계사가 만들어준 내용의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는 수사는 얘기가 다르다. 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의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마치 실정 법을 어긴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이다. 마치 지난 한국에서 탄핵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제3자 뇌물수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잠정적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실제 법에 있지도 않은 단어들 갖다가 상상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의 작업. 이거 사실 그래서 정치검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짓들은. 근데 지금 이제 하원위원회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을 하고 정치적인 의혹들을 마구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음해를 할 수 있다. 저희는 상당히 그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또 진행이 되든지.